2022 카타르 월드컵 모든 조가 1차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전 각 조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팀씩을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 팀씩 꼽은 거는 좀 진 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젖잘싸,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약간 이런 또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인상 깊었던 팀들을 각 조별로 이제 하나씩 꼽아봤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A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조는 세네갈을 꼽았는데 일단 마네가 빠진 세네갈 경기였기 때문에 좀 보기 전까지는 이 네덜란드의 압도적인 승리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 마네가 없어도 세네갈 팀 모두가 하나 되어서 경기를 너무나도 잘해줬고 특히나 이 쿨리발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뭐 슈팅도 세네갈이 뭐 15로 앞서고 뭐 단순히 막 때리는 슈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유 슈팅도 같이 앞서면서 좀 보여줬습니다. 실제 이 경기를 라이브로 봤을 때도 아슬아슬하게 골이 안 된 것부터 좀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좀 어렵게 볼이 나가서 심장을 졸이게 만들었던 슈팅들도 있었습니다. 볼 터치 횟수로는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히트맵만 보더라도 세네갈이 단순히 수비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일단 골이 안 터진 게 세네갈한테는 너무나도 아쉬울 뿐이었고 피파 랭킹 18위는 역시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후반에 터진 골들도 너무 아쉬웠는데 일단 첫 번째 골은 뭐 그냥 프랭키 더용이 그냥 더용했다 약간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롱패스를 보여줬고 어쨌든 이 결과는 졌지만 이 세네갈이 랭킹 8위를 간담 서늘하게 할 정도로 매서운 공격 그리고 집중력 높은 수비를 보여줘서 굉장히 이 세네갈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B조에는 잉글랜드를 꼽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뭐 굳이 설명을 덧붙여야 되나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좀 짧게 얘기해보면 이게 아무리 축구 종가라고 불리는 잉글랜드라지만 이란 역시 뭐 피파 랭킹 20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전하는 또 국가이기도 하죠. 월드컵 직전에 이제 잉글랜드의 경기력을 볼 수 있었던 경기들은 뭐 네이션스 리그가 있었는데 저도 네이션스 리그들을 잉글랜드 경기들을 좀 다 봤었는데 그거를 봐서 그런지 좀 잉글랜드가 당연히 이길 거다.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뭐 확실히 이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약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 3백을 자주 써왔기 때문에 이 맥과이어, 다이어 이 둘만 넣어도 사실 좀 호러쇼가 좀 기대가 되는 이 둘이죠. 근데 수비도 정말 탄탄하게 공격은 아주 매섭게 정말 너무나도 눈호강을 할 만한 경기들을 펼쳤기 때문에 잉글랜드는 좀 뻔해도 뽑았습니다. 골을 많이 먹혀서 그리고 또 이제 잉글랜드는 파울 횟수도 이란과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제 이런 경기들은 대부분 점유율이 비등비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려 점유율을 79%나 잉글랜드가 소유해버리면서 압도해버렸다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신나서 너무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조입니다. C조에는 멕시코를 좀 꼽아봤는데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뭐 이변을 일으켰고 또 엄청난 조직력과 옵사이드 트랩 뭐 정말 아르헨티나전을 너무 잘 준비했다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좀 뻔해서 좀 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 멕시코 경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선수들을 어디 배치해 놓을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다 정해 놓은 것처럼 이 시야를 선수가 짧게 보고도 선수가 대략적으로 있는 위치로 정확히 갖다 줬고 그리고 또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이 부상으로 후반 늦은 시간에 들어갔지만 히메네스 선수가 없는 동안에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했습니다. 움직임까지 이 감독이 세부 전술을 짜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선수들이 좀 패스 삐기 좀 날 때는 이상한 방향으로 좀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을 결국에 보면은 저 선수가 움직였었으면 저걸 받았겠구나. 약간 이런 것까지 세부 전술로 들어가서 뭐 어디서 잡으면 어떤 방향으로 약간 그리고 너는 뭐 침투하고 뭐 너는 전지성 있는 롱패스로 좀 갖다 주고 약간 이런 전술들을 엄청 무서울 정도로 세밀하게 짜놓은 것 같아서 이 멕시코를 좀 꼽아봤습니다. 전술이 정말 잘 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D조는 프랑스입니다. 뭐 여기도 뻔하니까 아까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진짜 여기는 좀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호주가 골을 넣으면서 진짜 이게 뭔가 정말 이 징크스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가? 아니면 뭐 많은 월클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제 빠진 프랑스라서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주가 말도 안 되게 수비에서부터 롱볼로 빌드업을 진행시키고 또 이제 그게 넘어가가지고 골이 됐죠. 근데도 선제골을 먹히고도 결국 프랑스는 프랑스였습니다. 뭐 멘탈 붕괴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슈팅은 결국에 6배가 거의 넘을 정도로 때렸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7개씩이나 가져갔습니다.
그니까 골로만 따지면 사실 3 개만 놓친 것 유효슈팅 중에 3 개만 놓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엄청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점유율 역시도 당연하게 앞서가 버렸습니다. 괜히 이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팀, 이제 이렇게 불리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이변을 일으킨 일본을 꼽아봤습니다. 여기도 약간 좀 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스페인이 너무 경기를 잘했지만 일본이 사실 진짜 잘해줬다고 생각해서 좀 꼽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부족하지만 분석을 조금 했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오른쪽 상단 위에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 기록만 보더라도, 그리고 경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오온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역시 독일은 독일이다. 역습을 몇 번 허용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잘 막아냈고, 그리고 또 이제 화제가 된 이 리디거의 달리기 장면부터 공격하는 것까지, 이게 사실 전반에 한 골만 넣었다는 게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웬걸, 일본이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 독일이 한 골로 지키려는 듯한 교체부터, 그리고 약간 이 교체가 다음 경기, 이 스페인과의 경기를 위해서 약간 빼주는 게 아닌가, 이 경기력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감하게 교체를 해버렸고, 수비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일본을 너무 얕본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점유율이 없어도 정말 확실한 경기들을 펼쳤고, 그리고 일본이 사실 그렇게 뭐 수비적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골을 못 넣는 국가들도 분명히 대다수일 텐데, 뭐 수비도 월클이고 미드필더도 월클들이다 보니까 독일이, 하지만 일본이 정말 그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역전을 해버렸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실 정말 인상 깊었던 국가로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F조는 캐나다입니다. 벨기에에게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아주 좋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파 랭킹이 벨기에가 2위죠. 그리고 이름들도, 선수 하나하나 이름들이 다 어마무시한 월클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월클 선수들을 상대로 이 점유율도 밀리지 않고, 이 캐나다가 뭐 정말 이 본선의 86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무게를 느껴서 그런지 슛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지만 그 덕분에 뭐 에너지도 좀 더 넘치고 뭐 경기력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피파 랭킹 2위 상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벨기에를 상대했었더라면 저만큼의 경기력이 나왔을까?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좀 많이 고무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피파 랭킹 2위인 벨기에 상대로 캐나다가 정말 너무나도 잘해줬다.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너무 손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캐나다와 모로코가 너무나도 잘해줬죠. 그래서 모로코도 꼽고 싶었지만 한국까지 꼽기 때문에 캐나다가 좀 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조는 브라질인데, 진짜 여긴 미쳤습니다. 저는 G조에서 일단 브라질과 세르비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도 다크호스로 꼽아주신 국가가 바로 세르비아인데, 근데 정말 뭐 브라질은 브라질이라고 모든 장면들이 다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또 중거리 슛은 또 얼마나 위협적인지, 진짜 카세미로 선수가 우리 팀으로 왔다는 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왔다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뭐 팀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의 이 두 번째 골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너무 멋있게 넣었습니다. 정말 월드컵에서 이런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사나이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골을 넣어줬고, 그냥 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의 활약도 뭐 보였고, 뭐 네이마르 선수 등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에 그 친선 경기를 브라질과 치렀었는데, 저 경기를 보고 그 전에 엄청 큰 숫자로 져가지고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도 월드컵이 다음인데 이렇게 지면은 좀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지금 월드컵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경기를 보고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일단 슈팅은 4배가 차이가 났고, 세르비아에게 유효슛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들은 8번씩이나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마저 저렇게 많은 슈팅을 때렸는데도 18%씩이나 앞서버렸습니다. 역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승을 예측해 주시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브라질 우승 국가, 우승 후보 국가, 정말 이 타이틀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국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포르투갈과 가나 둘 다 너무나도 무서운 경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둘 다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가나와 포르투갈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1시에 펼쳐져가지고 그 경기도 이제 봤었는데, 이어서 근데 너무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좀 더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우루과이와의 이 패배를 각오하고 이제 온 씨와 이제 식당에 가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시청을 했었는데, 좀 밀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경기가 초반부터 너무나도 우리가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벤투 감독님이 와 진짜 거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온 씨도 그 TV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야 정말 이 벤투 감독이 약간 콘테 감독님을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선수분들의 투지 역시도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아쉬운 건 이렇게 정말 좋은 경기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없었다는 점. 뭐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을 좀 때렸으면 하는 장면들이 정말 좀 많았었는데, 그 장면에서 좀 슈팅을 때렸었으면, 약간 이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는 절대 좀 두려워하지 않고 빗나가더라도 슈팅을 시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나도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도 잘해줬고, 그리고 너무 투지 있게 잘 싸워줘서 사실 비겼는데도 정말 이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2차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 가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전에는 또 어떤 팀들이, 또 어떤 국가들이 가장 인상 깊은 또 경기력을 남겨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